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일 NRC IB 입문과정 사례 맡은 송동재 이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NRC 역사 비전의 강의를 해주실 박부승 강사님 모시긴 앞서 두 가지 에티켓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입장하실 때 가져오신 핸드폰 있으실 텐데 전원 오프 또는 비행기 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중에 자리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NRC 역사 비전의 강의를 하실 강사님은 현재 NRC에서 최고로 명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모신 만큼 집중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보승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승입니다. 송동재 사님이 엄청 긴장하셨네요. 오늘은 IBO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막 접한 분들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NRC의 전반적인 부분을 일주일 동안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은 느낌은 드는데 좀 큰 그림 안에서 NRC를 좀 조각조각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NRC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사업하는데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전 학창 시절에 역사 때문에 이과를 갔거든요. 역사가 너무너무 싫어서. 예. 근데 역사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중요한 건 이제 비전이죠. 비전.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은 이제 수익 구조, 그 회원 직접 판매 이 유통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전 상품군 더셀린, 네이트리팜, 엠보임 그리고 아이몰까지 NRC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일주일 동안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있지 않았는데 역사가 생기고 규모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템도 많아졌고 우리가 자랑할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알다 보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역사 얘기인데 사실은 이 강의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꼰대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엔 이랬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RC는 옛날에 이랬고요, 막 엄청 힘들었고요,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추세라는 걸 보셔야 돼요. 추세라는 단어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추세라는 게 뭐냐면 과거를 트래킹을 해서 점을 하나씩 찍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요땐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찍어보다 보면 추세라는 건요, 어느 일관된 방향입니다. 트렌드죠. 트렌드 라인을 추세라고 하는데,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대충 예측이 돼요. 이해되세요? 관성이란 게 있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90도로 꺾어서 가질 못해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회사가 원하는 궁극적인 끝의 모양이 이런 거겠구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NRC 자체도요,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었겠죠.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느 쯤인지도 대충 느낌이 와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NRC가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사업자들 중에 80%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되게 나빴죠. 왜 이 생각을 할까요?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기회가 있지, 남들이 쉽고 괜찮고 돈 번다고 할 때 기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 말 이해 가세요? 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일은 사실 내가 들어가면 거의 늦은 일일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NRC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빨리빨리 다 그만두고 제가 다 해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만두지 않겠죠. 여러분은 그만두지 않아요. 강의 안 듣는 사람이 그만둬요. 진짜요. 여러분, 저도 NRC 10년 한 사람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강의 안 듣고 책 안 읽고 센터 안 오면 이거 비전 있나? 되나? 이러고 있을걸요. 사람은 정말 환경이 약하고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끌어다 놓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살아남아요. 이건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읽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특히 이제 이 NRC의 역사는 통신 위주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통신 상품으로 시작을 했고 아직도 주력이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추억 속의 역사 여행 뭐 이런 건데, 사장님은 이 폰을 혹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폰을?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네, 그렇죠. 이 폰이 화면이 무려 칼라가 됐던.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이전 폰들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흑백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흑백이었을 때 이게 이 안에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몇 가지씩 탑재되어 있는 휴대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데, 이거 누르면 누구나 다 같이 종료 버튼을 10번씩 눌러요. 왜 그럴까요? 무지막지하게 비쌌거든요. 이때 당시도 킬로바이트당 과금이었는데, 킬로바이트당 과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잘못 몇 번 누르면 한 10,000원 정도 나갔다 보시면 돼요. 요금이 그렇게 팍팍팍 나가던.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버튼은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인 거죠. 이렇게 음성 통화만 되는 폰들을 2G라고 불렀어요. 2세대 폰들. 그러면 1세대 폰도 있겠죠. 1세대는 음성도 안 되고 신호만 보내는 단방향 통신, 그걸 삐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BP예요. BP. BP라고 한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BB라는 BEP라는 의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BP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어된 발음으로 삐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삐삐는 뭐예요? 나는 보낼 수 없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 메시지만 받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천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몰라요, 20대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통화는 안 되는데 이 2G, 2세대 폰들은 음성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2세대 폰들은요, 문자라는 게 안 됐습니다. 통화만 됐어요. 그 문자는 부가 서비스예요. SMS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자가 안 됐었어요, 폰들이. 자, 이게 2G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끔 이거 일하다 보면 2G폰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2G폰은 지금 없어요. 2G폰들은 유심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통을 못 해요. 유심 들어가는 란이 아예 없는 폰들. 그러니까 2003년 이전 폰들. 이거 지금은 이건 거의 유물이죠. 핸드폰 박물관 있는 거 아세요? 핸드폰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1980년대 폰부터 쫙 있는 그런 데나 가야 있는 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가로 본능 이거는 30만 화소인가 8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80만 화소로 얼굴을 찍으면요 눈, 코, 입이 대략 보여요.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 잘 찍혀 보여요. 예뻐 보이거든요. 옛날에 하두리 화질 아세요? 하두리라고 아세요? 버디버디도 알아요? 그 세상에? 어떻게 알지? 네. 아 진짜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아 나이가 있다고.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죠? 아이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폰은 1984년도에 카폰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삐삐나 카폰이 있었는데 카폰이 뭐냐면 자동차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있으면 부의 상징. 네, 자동차에서 휴대폰이 됩니다. 자동차에서만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카폰이 있는 폰은 자동차 지붕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휴대전화를 할 수 있는 폰들이었죠. 이게 그때 당시 가입비가 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 300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통화료가 뭐 지금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더 재밌는 건 카폰이나 이때 뭐 벽돌폰이라고 했던 이 폰들을 사려면 교육을 받았어야 됐대요. 진짜 웃기죠. 교육을 받아 쓸 수 있는 게 휴대폰이었어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삐삐를 쓰고 있었죠. 이러다가 1996년에 SK, 그때 당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 뭘 만들던 회사냐면 교복이랑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예요. 그 옛날에 그 만화로 호암마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비디오 테이프 앞부분에 나오는 거 그 광고 보면 성경이라고 나와요. 자전거 만들고 교복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가 텔레콤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012를 만들었고 통신회사 들어가면서 재계세율 3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이때 나온 게 011이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 절반, 인구의 절반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SK가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신시장은 선점하면 독점해버려요. 먼저 들어가면 다 반씩 가져가요. 선점해버리면 독점합니다. 통신이 그래요. 인터넷은 선점하면 다 가져가죠. 네, 오프라인은 나눠 갖게 하지만 특히 통신 쪽은요 선점하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SK 이미지가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1997년에 PCS 3사가 아니죠. 이때는 4사였는데 N016 KTF가 만들었고 LG가 019, 한솔이 018, 신세계가 017이라는 번호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018, 017은 지금 보이지 않죠? 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고 뭐 지금 이 번호들이 다 없지만 그래서 1999년까지 이런 통신이 나왔는데 여러분 97년, 98년, 99년 하면 뭐 생각나요? IMF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부도예요. IMF라는 거는 IMF가 사태 이름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이름입니다. IMF한테 우리가 돈을 빌린 거예요. 왜요? 달러가 없었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금고를 열어보니까 달러가 없네. 그래서 우리 망했어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보자 해갖고 금리까지 뽑아서 막 금모으기 운동했었잖아요. 그거 다 팔고 부채를 다 갚았는데도 돈이 남았는데 사라진 게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때 우리나라 가입자 2천만 명이 가입을 합니다.
이상하죠? IMF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2천만 명이나 휴대폰을 가입했어요. 가능할 거예요. 이 당시에 휴대폰이 4, 50만 원 했거든요. 되게 비싼 돈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가 입장에서 휴대폰 보조금이란 걸 주기 시작합니다. 10조의 돈을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전 세계 통신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WTO 협정으로 해외 통신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리는 게 2002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단데 그래서 국가가 해외한테 통신을 뺏기느니 우리가 다 미리 가입시키는 게 낫잖아요. 실제로 멕시코랑 아르헨티나는 미국에게 통신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거꾸로 10년을 갔어요. 여러분 통신 시장은 국가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외에 뺏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돈이 계속 해외로 매달 매 초 단위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조의 돈을 투자해서 폰을 공짜로 만들어줬어요. 이때는 진짜 어땠냐면 길거리에서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서류에 사인하면 그냥 휴대폰을 줬습니다. 폰이 진짜 공짜였어요. 이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공짜 폰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 폰이란 게 진짜 있을까요 지금? 만약 어디서 공짜 폰 있어요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들어가서 폰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들고 오세요. 공짜라며. 그럼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찰도 와요 같이. 근데 이때는 그게 됐었어요. 그냥 사인하면 공짜였어요. 요금도 나중에 내세요. 단말기도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2천만이 가입을 합니다. 중국이 한 1년에 5천만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네스였어요. 한국이 최단 기간 제일 많이 가입한 나라. 또 한국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해야 된다면 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 우선. 우르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1999년 12월에 까꿍하고 NRC가 시작을 해요. 이때 당시는 NRC가 아니라 나라콤이었어요. 나라콤. 근데 나라콤에서 NRC로 나중에 사명을 바꿉니다. 이 1999년 12월에 이렇게 공짜폰이 난무하던 시절에 돈 나중에 내고 휴대폰도 내지 말라고 했던 시절에 이세용 회장님이 전 세계를 보니까 선불로 내는 게 트렌드네. KTF를 찾아가서 너네 SK 이기고 싶잖아. 2등이니까. SK 이기고 싶잖아. 선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팔게. 를 100번 이상 도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 시작은 이때예요. 정확히는 법인이 설립된 게 이때고 서비스 시작은 2000년 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기초사업설명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1999년 12월 8일 법인 설립, 2000년 1월 24일 KTF 서비스 시작을 옛날에는 달달달달 했죠.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이때 당시에는요 선불 인식이 당연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휴대폰도 낯선데 돈을 미리 내래요. 그때 당시 NRC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개통하려면 요금을 30만 원 냈어야 돼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월 평균 요금이 3만 원이 안 될 때입니다. 10개월을 먼저 내래요. 개통해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사업 자격을 좀 더 큰 거 얻으려면 70만 원 내래요. 이건 사업자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30만 원 넣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소비자가 첫 개통할 때 30만 원 넣으라고 하면 넣을까요? 넣기 시작했어요. 299를 설명하니까 36만 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299 요금제라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단말기는요 무조건 새로 사야 됩니다. SK 쓰고 있었어요. 근데 NRC로 와야 돼요. 선불요금제 개통하세요. 그럼 단말기를 새로 사야 돼요. 무조건. 공짜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새로 사셔야 돼요. 그럼 번호는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저 011 쓰는데요 016으로 다시 개통하셔야 NRC를 해요. NRC 소비자가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2000년 1월 24일로 돌아가서 여러분 NRC 1번은 좀 그렇고 2번 사업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원번호 2. 멋있죠? 블로그 쓸 때 태블릿 개통번호 2번을 넣으세요. 이런 거 멋있잖아요. 네. 근데 2번 사업자가 됐어요. 이제 사업하려면 개통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선불 대점 시작했습니다. KTF에.
개통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지. 뭐 얼만데? 요금 30만 원 내시고요. 단말기 50만 원 내시고요. 번호 바꾸셔야 돼요. 이때 당시 이렇게 개통했다고요. 개통이 되면 용하죠. 개통이 되면 용하죠. 심지어 초창기 몇 개월은요 전화가 잘 안 됐대요. 이 서비스가 처음이어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거는데 일로 가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재밌는 얘기 많아요. 처음에 첫날 여러분 그 NRC 1번 개통이 누굴까요? 1번 사업자분. 그래서 1번 사업자분 뒷번호가 0001이에요. NRC 1번 개통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개통하셔서 처음으로 한 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됐다고 기뻐하셨대요. 전화가 된다. 재밌는 거죠. 여러분 사업의 초창기 모습은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사업은 없잖아요. 자, 이랬는데 재밌는 건 개통이 안 될 것 같은데 2000년에 시작해갖고 2001년 초에 18,000대가 개통됐대요. 1년 동안. 많이 된 거예요? 적게 된 거예요? 많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개통량은 이거 나와버렸네. 개통량은 사업자가 한 대 개통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게 가족 개통이 되겠어요? 아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요금 30만 원 넣고 단말기 50만 원 새로 사고 번호를 새로 바꾸세요. 개통이 될까? 그러니까 이 18,000대는 18,000명의 사업자였어요. 이때 당시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휴대폰 대리점이 수억 원이 필요한데 휴대폰만 바꾸면 대리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 대한민국엔 센세이셔널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선했고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1년도에 20만 대가 개통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사업자라고요. 다 사업자. 뒤에 기사 보여드릴 텐데 이때 한 해 매출이 1,100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1,100억은 지금이랑 가치가 달라요. 엄청난 대폭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년에 10배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200만 대, 그 다음에 2천만 대, 그 다음에 2억. 모자르네 인구가? 끝났겠죠. 끝났는데 이때 구원투수가 나옵니다. SK가 고발을 해요. NRC를. 그리고 우리는 SK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때 NRC 사업자의 90%가 그만둬요. 20만 명 중에 2만 명이면 많이 남았죠. 사실 2만 명도 안 남았을 거예요. 거의 다 집에 가요. 왜냐하면 SK가 잘 보세요. 저희는 그때 당시 KT의 대리점이에요. 그냥 KT의 수많은 대리점 중에 NRC 나라콤이라는 대리점이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선불을 파는. 근데 이 대리점이 1년 만에 10배씩 늘어났는데 여러분 이 20만 대 개통 중에 대부분 어느 회사 걸 가져왔을까요? SKT가 왔죠. 요금이 훨씬 쌌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사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계속 고객이 빠져나가는데 추적해보니까 NRC야. 이거 문제 좀 있죠? 만약에 이게 급속도로 성장할 거로 생각 안 했으면 SK는 신경도 안 쓸걸요? 근데 SK가 대리점 3개 대표들을 뒤에서 이렇게 해서 고발을 시켜요. 근데 고발된 명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치니까 옛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2002년 3월 20일 2002 월드컵 있기 2달 전. 전 이때 고1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기사가 떠요. KTF가 다단계 조직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되게 웃긴 거 많은데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명문대인데 자기는 이걸로 그때는 선불 카드였거든요. 그거를 긁어갖고 입력하면 선불폰 충전되는 형태인데 요금 싸고 불편이 없어서 가입자 찾기가 어렵지 않다. 이 사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다고 자랑했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등록업체로 20만 명이 넘는 회원과 지난해 매출 1,100억을 자랑한다.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SK텔레콤이 대리점 3곳을 통해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검찰이 고발했대요. 영업을 방해한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면은 그렇죠.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위반했다. 이거 뭔 말이냐면 여기서 가입하면 딴 데보다 요금을 싸게 줘서 그게 위반한 거래요. 그래서 고발을 했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이 이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법조항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에 이 통신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법조항이 바뀔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2002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아직 완전히 안 바뀌고 바뀔 예정인 상황. 그러니 이 고발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NRC는 2002년 7월까지 개통을 못했어요. 이 고발이 일어나고 한 3, 4개월 정도. 그때 NRC 사업자의 대부분이 집에 갔어요. 제일 많이 집에 간 동네가 어디냐면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아직도 NRC 센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재밌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셔서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가셨으면 우리 지금 이거 없다고요. 이대로 늘었으면 끝났겠지. 몇 년 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SK가 감사합니다. 시기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잘 걸었어요. 마인드 약한 사람들 다 집에 보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타노스가 스냅 치듯이 사람들을 없애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NRC는 어떻게 했냐? 오케이, 2002년 7월에 법 제정되니까 우리 그때까지 개통 안 할게. 그러면 여러분 한 4개월 동안 회사가 상품을 못 파는 거예요. 신규 개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가입한, 심지어 사업을 하다 집에 간 그 20만 명이 매달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당한 4개월 동안 매출이 그대로 떴어요. 그래서 회사가 살았어요. 그 2002년 7월에 법 제정되고 다시 신규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센터에 갔더니 파트너가 100명 있었는데 1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다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여긴 안 나왔지만 그리고 까꿍하고 제주도에서 나온 게 배종그룹장님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오셨거든요. 2003년도에. 그리고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막 이렇게 가신 거죠. 자,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비전이 뭐냐면 앞으로 3G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인터넷이 됩니다. 영상통화라는 게 될 거예요. 휴대폰은 옆으로 누워지고 카메라가 좋아져요. 심지어 64음, 128음 음악이 막 플레이, 이게 그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음성통화를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쓰는데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면 30,000원, 40,000원, 50,000원을 쓸 겁니다. WCDM이 HSDPA가 되면 다운로드 속도 이런 거 했다고. 막 통신 강의 때 이런 얘기 했다니까. HSDPA는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때 NRC를 지탱했던 비전이 뭐였냐면 2004년도에 번호 통합이 될 겁니다예요. 번호 통합이 뭐냐면 010이라는 통합번호가 나오고 이 통합번호가 나오면 SK에서 KT를 가도 번호가 그대로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번호를 무조건 바꿔야 됐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번호를 바꾸는 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한다고요. 그 번호 바뀐다고 뭐, 전 솔직히 번호 바뀐다고 연락 끊기면 얼마나 인간관계 안 좋은 건지. 요즘 번호 바뀌어도 카카오톡 연결돼 있어서 절대 끊길 일이 없죠, 그렇죠? 네. 번호는 아무 의미 없는데 심지어 제 번호도 까먹어요. 내 번호가 뭐였지? 그렇죠? 번호 보고 안 하고 그냥 카톡에서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번호 통합 제도가 될 겁니다. 번호가 010으로 통합되면 번호가 더 이상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통이 쉬워질 겁니다. 버팁시다. 이때 가면 우리 개통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때 당시 강의예요. 이때 당시 NRC 비전. 이 번호 통합이 되기 전에 팀을 100명, 1000명을 만들어서 이때 쓸어 담읍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2007년도가 되면서 이제 3G 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 KT는 쇼로 바꾸고 SK는 T로 바꾸고 LG는 오지로 바뀌면서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이런 막 광고 내고 이때 우리가 몰랐던 게 뭐냐면 3G 폰부터 유심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때 나온 폰들은요 유심 교환도 됐었어요. 뭔 얘기냐면 SK폰에 KT 유심이 꽂아졌어요. 그래서 KT가 그때 당시 무슨 광고를 냈냐면 KT폰끼리 유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학교에서 일진이 만만한 아이가 새 폰을 사오면 자기 유심을 꽂고 폰을 뺐네? 이런 일이 있어서 광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단말기는 호환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도 모르는 거예요. SK폰에 KT 유심이 꽂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착실하게 선불폰에 대한 특허들을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50,000원 충전 이런 자동 리필 시스템하고 선불에 관련된 특허들이 2032년까지 우리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가다다가 지금 선불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태클을 걸지 않죠 지금. 왜냐하면 대인배는 어린아이가 와서 때린다고 해도 절대 화내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선불폰 업체들이 우리 특허 그냥 가져가서 막 하고 있어도 별로 느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업체가 갑자기 NRC를 위협할 정도로 큰다. 그때 태클 걸면 돼요. 네, 굳이 지금 태클 걸 필요도 없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KT랑 공동 개발했는데 이걸 슬그머니 가져간 게 하이패스입니다. 그 하이패스의 자동 충전 시스템이 저희 특허예요. 근데 말도 안 하고 KT가 가져가고 뭐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스티븐 잡스가 아이팟을 만들고 아이팟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폰 3GS가 탄생하면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바뀌어요. 그 대한민국에는 아이폰 3GS는 2009년에 들어왔죠.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엄마 이게 스마트폰이란 거야.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그렇게 비싸고 불편하고 무겁고 터치 힘든 건 엄마는 안 쓸 거야. 다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바꿀 뭐가 나올 거면요.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서 아주대학교에서 박경철 원장님이 강의한 W란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W라는 강의가 있어요. 박경철 원장님 아주대학교에서 한 강의들.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1995년도에 카폰을 쓰고 삐삐를 쓰다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대요. 누가 휴대폰 이렇게 비싸고 무겁고 안 좋은 걸 쓰냐, 삐삐면 되는데.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페이닥터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 한국통신, 나중에 그게 SK가 됩니다. 주식을 모았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 팔았는데 500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상품들은요, 처음에 나오면 다 거부당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없다니까. 이전에 나왔던 폰들이 뭐예요? 아몰레드, 햅틱, 연하 햅틱 뭐 다 괜찮았었어요. 사이언, 띵띵띵 이거 아세요? 막 다 좋은 폰들인데 에이 이거 누가 써? 젊은 사람들이나 쓰지. 여러분 전기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원래 세상 바꾸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걸 미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부자가 나와요. 그렇죠? 네. 이때 그래서 NRC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때가 NRC 암흑기입니다. 왜 암흑기냐면 밖에서 공짜 폰 아닌데 공짜처럼 보이는 폰들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때 당시가 판매점 사장님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휴대폰 하나 개통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휴대폰 사장님이 가져갔거든요. 휴대폰 판매점 사장님들이 하나 개통하면 50에서 100만 원씩 받았다니까요. 그럼 너무 좋죠. 하루에 하나씩만 개통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버는 수입이. 밖에서 그렇게 개통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수입에 좀만 줘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받게 될 점이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이때가 NRC 암흑기고 이 어두컴컴할 때 박부승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 이때지? 이때 당시 NRC도요. 아직도 처음에 개통하려면 30만 원. 근데 이때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10만 원 충전으로 가능했어요. 왜 10만 원이냐면 여러분 밖에도 휴대폰 개통하면 3개월, 6개월 써야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요금 이때 당시 3만 원, 3개월이면 9만 원, 10만 원 충전해라. 이게 그냥 정상적인 범주였다라는 거죠. 단말기 당연히 새로 사야 돼요. 이때도. 근데 밖에서는 공짜폰처럼 보이는 걸 뿌려요. 요금 할인을 받아서 폰 가격을 제외시켜갖고 공짜처럼 보이는 폰들을 파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금만 싸. 휴대폰은 있는 그대로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단말기 때문에. 이때 당시 NRC는 단말기를 같이 팔았어요. 지금은 유심만 팔잖아요. 이때 당시 유심만 파는 게 불가능해서 선불폰을 쓰려면 무조건 단말기를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번호는 이동이 돼요. 그나마 나아졌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사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아니 이때도 이거 많이 좋아진 거라니까요. 이때 무슨 강의였냐면 옛날에는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젠 번호도 안 바뀌잖아요. 예. 엄청 쉬워진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럼 덥다 춥다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더운 데 있다가 좀 미지근한 데 오면 시원하고 추운 데 있다가 미지근한 데 오면 덥고 그런 거잖아요. 쉽다 어렵다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무슨 상황이든 심지어 내 앞에 어떤 불우한 사람이 있든 간에 자기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꾸역꾸역 사업을 했다고요. 안타까운 건 이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쓸쓸해요. 이때 같이 시작한 많은 분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T,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네 번째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1년에. 그러면서 이제는 음성도 무제한 주고 문자도 무제한 주고 데이터가 관건인 세상이 왔고 이때부터 NRC가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 이때부터 알뜰폰 얘기가 나왔어요. 2004년부터. 그 사실 NRC는 2000년도부터 MVNO 알뜰폰을 알고 시작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는 알뜰폰 회사가 300개가 넘었거든요. 한국도 알뜰폰이 될 거고 우리는 언젠가 알뜰폰 회사가 돼서 우리가 요금제를 만들어내고 정말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서 통신시장을 가져가는 회사가 될 거야가 회장님의 그 계획이었는데 정상적인 범주면 이때쯤 알뜰폰이 됐어야 돼요. 이미 정책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통신사들이 로비를 합니다. 미루자. 안 된다. 왜냐면 알뜰폰 되면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미루고 밀어서 2010년까지 미뤄요. 2010년까지 미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알뜰폰이 법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NRC가 원하던 그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2010년도에 알뜰폰 법 제정, MVNO가 법 제정이 되고 2013년 12월에 저희가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이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엔텔레콤. 그럼 이전까지는요, NRC, KT 대리점이에요. 그냥 저희는. 그때 당시 NRC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NR커뮤니케이션은 KTF의 법정 대리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수유통 판매. 근데 이날부터는 우리는 통신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신사가 됐어요. 이제 대리점 개념이 아니라 KT의 망을 빌려서 재판매하는 통신사.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알뜰폰이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이때 회장님 굉장히 큰 결단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더우세요? 추우세요? 덥죠? 네, 상대적으로 덥죠. 전 굉장히 더워요. 잠시만 틀어주십시오. 혹시나 졸린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아니 이왕 듣는 거 여기서 잘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렇죠? 그 엔텔레콤이 될 때 회사가 뭘 결단을 내렸어야 했냐면 이 이전까지 NRC의 매출에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매출 2천억, 3천억이 됐습니다. 그중에 반이 단말기 매출이었어요. 단말기를 팔면서 개통을 하니까. 근데 알뜰폰이 되면서 회장님이 단말기 판매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회사 매출의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작아져 보인다고요. 근데 그 결정이 나중에 NRC를 살려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때 그래서 NRC는 단말기 판매를 포기하고 이때부터 단말기를 팔지 않아요. 유심만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심만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단말기를 바꾸면서 밖에 판매점처럼 개통하고 있으면 하루에 하나 개통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복잡한데요. 할부 계약서 써야 되고 2, 3 신용되는지 봐야 되고 선불인데 신용이 필요하다니까요. 단말기 할부 때문에. 정말 복잡해져요. 서류도 이만큼씩 들어가고 개통 하나 밀리면 반려되면 2시간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단말기를 포기했어요. 유심만 개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MVNO를 시작했어요.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강의 때 이랬거든요. MVNO가 되면 10대 개통하던 사람이 100대를 개통할 거다. 왜 우리 요금제 싸고 유심만 개통하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2013년 12월이 딱 됐거든요. 그럼 다 100대씩 개통해야 되잖아요. 안 해. 똑같아. 안 해. 안 해요. 안 해. 이상하다. 왜 개통을 안 하지? 왜 개통을 안 하지? 이때까지도 밖에 대리점 판매점들이 단말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어요.
또 이때 판매점 하신 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LTE 때도 LTE 때도 3G에서 LTE로 단말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바꿀 때 대리점 판매점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때 경기도 수원에서 박부승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통이 많이 되지? 그때 보니까 천세훈사님이란 분이 본래 인터넷에 선불폰 외국인 개통됩니다 이런 걸 치고 있더라고요. 알려주지 혼자. 저 몰래 봤어요. 예,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온라인에 막 판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심만 개통돼요. 선불이에요. 돈 미리 내니까 신용불량자랑 통신연체자가 개통이 되겠는 거예요. 이걸 온라인에서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블로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회사에 막 공지 올라올 때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이상한 걸 써놨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상 플랜을 글로 써놓으셨어요. 막 이렇게 빽빽하게. 띄어쓰기도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림도 안 넣고 쫙. 그러면 이거 누가 읽고 뚜껑이 날아가서 사업할 줄 아나 봐요. 사업 설명회를 원고로 올리세요. 블로그에. 우리 건강식품을 지금 막 블로처럼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써놓고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블로그 될 것 같아서 이때 막 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고3처럼 열심히 했어요. 이 1년 동안. 그 1년 동안 1000대 개통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여러분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레드오션 뭐예요? 피바다. 네, 선열이 낭자한, 경쟁이 너무너무 심각한. 블루오션 뭐예요? 너무 평화로운. 네, 그렇죠? 아무도 경쟁이 없는 데 가서 1등 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래서 이때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고기 100%였습니다. 진짜 한 줄 썼는데 개통되고 이랬다니까요. 네, 대박이죠. 빨리 이때를 돌아가고 싶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얘기해도 되나? 이때 NRC가 한 사람 병이던 개통이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이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10개로 줄었고 4개로 줄었다가 지금 3개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름으로 10개씩 개통이 됐었죠. 그때는 순수했던 NRC 사업자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 나쁜 사기꾼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회사가 조금씩 제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대한민국 환경은요, 전 폰이 다 유심이 거의 다 호환이 됐었어요. 몇몇 폰들 안 되는 것 빼고는 거의 유심 호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하기가 좀 편해졌죠. 그리고 2016년에 기가 막힌 이때 당시 대표이사가 성호종 대표이사님으로 바뀌면서 전산실 출신의 IT를 기반으로 한 분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엔스마트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개통을 어떻게 했냐면, 자, 개통하려고 사람을 불러요? 불러요. 일로 불러야 돼. 그래서 나 대리점인데 와. 근데 왜 6층에 있어? 이러면서 걸어 올라와요. 근데 대리점이야. 자, 개통해야지. 서류를 써요. 서류 한 3장에서 4장을 써요. 쓰고 신분증 내고 접수를 하면 나금주 스폰서님께서 정말 예쁘게 막 접수를 해주시죠? 접수를 다 하잖아요. 그럼 개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사 영업소로 들어가요. 그럼 영업소 직원이 그걸 갖고 KT로 보내요. 그럼 KT에서 이제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KT가 영업소에 연락을 해요. 잘못 썼습니다. 그럼 영업소가 센터로 연락을 해요. 다시 쓰세요. 그럼 센터에서 나금주 스폰서님이 이거 다시 쓰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개통하는데 2시간씩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개통하러 와, 불러요. 왜 6층에 있어? 이러면서 올라와요. 아마 중얼거리면서 쓰고 내요. 개통이 되려면 2시간 걸리는데 심심하니까 우리 요금 싸게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강의실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기초사업 설명 듣게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가면서 괜찮은데? 이래요. 왜냐면 자기가 개통을 했거든. 네, 한 마음으로 들으면 괜찮다고요. 그렇게 개통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도마다 시마다 NRC 영업소란 데가 있었어요. 회사 직원이 거의 상주하면서 개통을 처리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NRC 직원이 250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산실 출신의 IT 기재 성호종 대표이사님이 개개인한테 대리점 권한을 주자. 태블릿 PC에서 개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영업소랑 센터를 거치지 말고 패드에서 사업자가 KT랑 곧바로 연결시키자 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순간 NRC의 직원 200명이 잘려요.
4차 산업혁명이 일반 직장인을 없애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NRC 직원 50몇 명이에요. 그때부터 NRC가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고정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주배당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주주배당이 주가의 15%였어요. 이래서 선동당하려면 빨리 선동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NRC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창기에 사신 분들은 액면가 500원에 사셔갖고 주주배당 15%, 7%, 7% 지금 그렇게 받고 계시다니까요. 웬만한 건물 월세 두 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N스마트가 나오면서 저희가 영업이 바뀌었어요. 그냥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개통하고 인터넷으로 개통하고, 그렇죠? 개통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1인당 사업자들이 10개 개통하면 박수 받았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0개까지 해요? 영업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로. 심지어 옛날에 2013년 이전에 무슨 강의가 있었냐면 10회선 운동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NRC 전 사업자 10개씩만 개통하면 NRC는 1조 원대 간데 뭐 이런 강의가 있었다고요. 그만큼 개통을 못했어요. 근데 이 시절이 오면서 개인당 20개, 30개, 100개, 1000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걸 누군가 기록을 한번 깨면요 줄줄이 깨요. 스포츠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예, 뭐 마라톤 몇 분의 벽을 인간은 못 깬다 이랬는데 누구 깨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 다음에 깨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정신적인 한계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회선을 깬 사람이 나오니까 100회선 우르르, 500회선 깬 사람이 나오니까 500회선이 우르르. 이 시점의 변화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작돼요. 누가 시작하냐면 삼성이. 자, 왜냐면 이때쯤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대한민국의 판매점 대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니까 막 이제 치킨 경쟁하고 막 불법 경쟁하고 맨날 통신사들 과징금 때려 맞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대리점 앞에 보면 SK는 뭐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벌금을 냈습니다. 그 붙여놓는 게 있어요. 영업정지 뭐 며칠씩 당하고. 그게 다 불법 과징금 때려서 그렇거든요. 너무 심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폰을 잘 안 바꾸고 판매점들이 이제 추려 경쟁하니까 삼성도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갤럭시 S9부터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삼성이 우리 홈페이지랑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폰만 팔 거야. 내 대리점보다 이쪽이 좀 더 싸. 혜택 줄게. 라고 시작해버려요. NRC가 원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유심을 개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말기 바꿀 때쯤 되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불로 쓰다가 단말기를 바꿔야 되는데 단말기를 새로 사려고 보니까 다 다른 통신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단말기만 새로 사는 게 안 됐거든요, 거의. 아니면 폰만 사는 게 됐는데 되게 비쌌습니다. 일반 대리점보다. 그러니까 단말기 교체 시기가 되면 도망가. 그럼 우린 또 가서 잡아야 돼. 근데 우리 가족인데 내 거 써줘야 되는데 계속 SKKT로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잡아오는 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날부터 삼성이 이제 우리 폰만 팔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사세요. 하이마트에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고객이 단말기 교체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리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 새 폰을. 이게 더 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이때쯤에 비전 강의를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컷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 PPT에서 가져온 컷이에요. 이것도. 단말 자급제가 되면 유심 개통하기가 더 쉬워진다.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 2018년 전에 그 강의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개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00원으로도 충전하면서 개통이 되는 거예요, NRC가. 그럼 온라인 마케팅도 되고 유심만 개통하고 단말기는 안 바꿔도 돼요. 유심만 개통하니까. 자급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폰을 사기도 쉬워졌어요. 번호는 당연히 번호 이동하는 거고 알뜰폰 시작되면서 단통법이라고 시작되는데 이건 뭐 여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이거 시작되면서 판매점들이 힘들어져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NRC가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를 개통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NRC가 소비자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팀 100명, 200명이 있어야 월 1000대를 벌었어요. 왜냐면 1인당 개통이 10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시기가 오면서 100개, 100개, 300개, 500개 개통하니까 10명, 10명씩만 있어도 월천대를 벌기 시작해요. 한 사업자가 예전에 10배, 20배 매출을 일으킨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튼튼해져요. NRC 전체 사업자는 숫자가 비슷한데 매출이 올라요.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5G 시대가 됐죠. 이제 현재예요. 드디어 현재까지 왔어. 요즘 이야기. 근데 여러분 5G 쓰세요? 밖에 있는 분들 5G 좋대요? 빠르대요? 문자가 하나요? 그럼 단말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G가 이론상으로 LTE의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요. 근데 체감상으로 더 느려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5G 끄기 이런 게 키워드예요. 5G를 끄고 싶은 거예요. LTE로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5G가 잘 안 터져요. 그 지역마다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니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 그래서 5G를 끄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5G는 사실 페이크예요. 구성만 5G를 해놨지만 실제 기술은 지금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진짜 5G가 나오려면 아직 다음 단말기 버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5G는 시기상조.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 1등, 국내 최초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1등 해야 되니까 막 어거지로 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기지국망이 없고 제대로 된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지금 6G 준비 중이에요. 이상하죠? 네. 아무튼 이때부터는 단말기를 사람들이 잘 바꾸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면 LTE도 충분하고 5G 나와봤자 지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되게 과도기입니다. 폰을 잘 안 바꿔요. 자, 그러면서 NR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IT 분야의 종사자면서 전산실 출신의 성호정 대표자님이 듣고 계시나? 이 정도면 공로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멤버십 어플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비대면 개통. 엔스마트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만나지 않고도 개통할 수 있겠다 해서 코로나가 올 걸 꿈에서 직감하고 코로나 1년 전에 멤버십 개통을 만듭니다. 이거 무슨 탄생설화 같죠? 단군신화처럼. 근데 이게 NRC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NRC를 살렸어요, 진짜. 2019년 4월에 비대면 개통이 시작돼요. 고객이 스스로 어플에서 개통 신청을 하는, 만나지 않고 개통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2020년 1월, 2020년 2월, 까마득하죠? 벌써 코로나 터진 지 2년 지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마스크 쓰기 시작한 지 2년 지났다고요.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숨고 마스크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센터 사람들이 줄어들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BTS가 안 열리고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컨벤션도 안 열리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다 못 갔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NRC는 개통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수당이 30%씩 늘었어요. 1년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파트너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셔서 개통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요? 시스템이 좋잖아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지? 엔스마트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지? 여러분, 엔스마트랑 이거 없었으면 우리 코로나 때 종이 서류로 개통했다니까요. 만나서 개통하려면 고객 만나서 서류 쓰고 들고 오든가, 신분증하고 같이. 아니면 고객을 일로 불러서 개통했어야 됐어요. 그럼 이때 심각했을걸요. 진짜로.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NRC를 완전히 기사회복 시켰죠. 그리고 2021년 6월에 코로나 막바지 LG 플러스가 5년간의 러브콜 끝에 NRC랑 계약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긴 거죠. 온라인에서 개통을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LG 플러스 계속 탐을 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 LG 플러스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가 단말기 사업을 포기해요. LG가 단말기를 포기했어요. LG 윙을 마지막으로 LG는 단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G3, G4, G5, G6, G7 LG 폰에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김명자들. 그리고 LG 폰들을 썼던 사람들이 다 좀 힘들었어요. 뭐가 잘 안 됐거든요. 물론 그것만의 장점도 있었지만. 근데 LG가
만년 적자여갖고 LG전자가 단말기 접습니다. 근데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접는 순간 LG는 주가가 폭등했어요. 돈을 맨날 까먹는 사업부가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얘네 요금밖에 없잖아요. 텔레콤. 그쵸? 근데 LG는 꼴등이에요. 그래서 일반 후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알뜰폰 시장에서는 이겨보자가 LG의 목표였고, 왜냐면 기존 시장은 이미 졌으니까. 새로운 시장 알뜰폰에서는 꼴찌를 하지 말자. 그래서 LG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뜰폰 회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선불도 막 돈을 쏟아부었어요. 요금제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NR커뮤니케이션의 이 온라인 계통료를 보고 저희한테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396 요금제입니다. 10기가씩 주는. 그 아직도 우리는 유지돼 있잖아요. LGU 플러스 396에 10기가 주는 거. 원래 그거 시작할 때 이벤트였어요. 이번 달까지만 줄게요 한 걸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그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통량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LG 플러스 들어오면서 저희는 너무 좋아진 게, 그 전까지는 KT만 있을 때는 KT 미나폰은 저희가 개통을 못했어요. KT에서 미납을 하면 KT 유심 안 들어갑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KT 미나폰 갖고 있는 분들은 폰을 딴 걸 사서 오셔야 되는데, LG가 들어오면서 KT 미나폰에 LG 유심을 꽂으면 작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LG 미나폰이나 SK 미나폰은 어떤 유심 꽂아도 다 작동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못 쓰는 폰이 없어지는 상황. 그 LG 할래, KT 할래, 막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LG가 잘 나오면 LG를 우르르 갔다가, 그럼 KT가 열받아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면 KT를 우르르 갔다가, 이게 가능해졌어요. 지금 299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6월 초 되면 LG 299가 나온다면서요. 나온대요. LG 299도 나오고 363도 나오고 333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집으로 유심을 배송해주는 라이더 배송까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개통이? 뭐 더 나오겠지 뭐. 인류는 계속 진화할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쉬워요. 비대면 개통. 심지어 코로나 때 본인 인증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걸 국가가 강제시켰잖아요. 뭐요? 백신 패스. 코로나 심해질 때 백신 패스 없으면 카페도 못 들어갔습니다. 내 이름 핸드폰 없는 사람은 서러서 살겠어요? 이때 당시 중고나라에서 백신 패스를 사고 팔았어요. 자기 이름 핸드폰 없는 분들 백신 패스 못 만드니까 나는 네이버 인증 쓰고 카카오 인증을 팔았어요. 5만 원, 10만 원에. 기가 막히죠.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 이름 핸드폰이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바뀌었죠. 근데 이분들 개통을 하면 선불 와야 됩니다. 개통량이 늘어나요. 경제 위기를 어렵죠.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싼 요금 찾고, 본인 신용 안 좋아지니까 선불 찾고, 저희들의 고객풀은 늘어나고.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좋았다니까요.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개통이 느니까. 단말기 작업제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단말기마다 작업제로 나오고, 이제 작업제가 괜찮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하면 노트북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듯이 뭐 새학년 입학하면 작업제 폰 하나 사주는 거예요. 비슷한 거니까. 유심 옮겨 꽂고. 이제는 이걸 압니다. 이제 밖에 있는 대리점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뭐 그때 비전 때 얘기했지만 이심도 예정돼 있고. 그럼 이보다 개통이 쉬워질 수 있을까요? 더 바라지 말자고요. 지금 이미 너무 좋아요. 여기부터 힘들면, 여기도 힘들다고 하면 뭐 힘들 수 있지. 언제나 자기의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의 역사를 봤을 때 NRC의 추세를 보면 개통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쉬워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버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NRC, 옛날의 NRC는요, 모두 다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깡 있고 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버티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개통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 돈 벌어요. 물론 부지런하면 어디 가서든 돈 벌지만 특히나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NRC 안에서도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어느 라인은 막 몇백 대씩 개통하고 있는데 어느 라인은 아직도 100대 개통을 넘는 사람이 없고 점점 불균형이 일어나요.
여러분 NRC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쉬워지면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람들은 이때쯤 들어온다고요.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냄새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몇 개월 만에 몇천 대 개통하고 막 몇 개월 만에 몇십 명씩 만들어버리고 이게 가능해져요. 지금 NRC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혼자서 제일 많이 개통한 사람이 18,000대래요. 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 법인 말고요. 개인 콜센터를 운영한대요. 사업처럼 하는 거예요. 사업처럼.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NRC 뭐 1억씩 대출 받고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시작할 때 1억 대출 받고 수당 4천 받고 대박인데. 이게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여러분 앞으로 판매점 대점들이 좋아질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우리 극단적으로 놀지 맙시다. 근데 쉽지 않아진다라는 건 뭐 강의 때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알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처참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들만의 영업 방식이 있고 그 안에서도 먹고 사는 방식이 있지만 아무 마인드 없이 돈 된다고 판매점 차렸던 분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고나라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그럼 망한 판매점들이 유심을 막 싸게 팔고 있어요. 떨이 판매 이런 거, 눈물의 고별쇼 이런 거 판매점 정리합니다 이런 거, 휴대폰 케이스 100원에 가지고 가세요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럼 또 잘 되는 데는 그걸 싹 사다가 1,000원에 팔고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의 돈이 여유 있고 준비된 사람 호주머니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야에서나 그래요.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 이 사업이 정말 괜찮고 진짜 비전 있다 생각되신다면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충 해서 돈 버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고 여기는 그분은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운이 좋아서 벌었어요. 운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도박이죠. 실력의 인생을 맡겨야 전문가죠. 여러분 이제는 실력 없으면 여기서 못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전문가요? 우리 사업의 전문가. 어떻게 돼요? 강의 들으면 돼요. 다 알려주는데? 그렇죠? 다 알려주는데? 그리고 내가 개통을 해봐야 파트너한테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개통을 해야 됩니다. 난 안 하고 너는 해. 그럼 그 파트너도 나는 안 하고 너는 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0명이 모였는데 다 99명이 한 명한테 난 안 하니까 너는 해 이러고 있어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이번 년 9월에 2심 휴대폰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N스마트에서 그냥 클릭하면 유심 교체 없이 휴대폰의 통신사가 바뀝니다. 그냥 QR코드 찍으면 바뀐대요. 2심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죠? 네. 이게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매장 방문하지 않고도 개통이 되니까 온라인 개통이 유리할 겁니다. 유심을 새로 안 꽂아도 되니까. 여러분 이때 되면 진짜 하루에 10개씩 개통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10개씩 개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그렇겠죠? 그럼 전 이때 개통하기 싫어요. 이때 우리 팀 100명이 하루에 10대씩 개통하게 만들어놔야죠.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게 사업. 그때 내가 10대씩 개통하고 있으면 그때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혼자 개통하고 있으면 뭐 열심히 하신 겁니다. 바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단하신 건데 그러지 말고 나 대신 할 사람을 이전에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처음에 잘 안 와닿아요. 우선 내가 개통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통을 하세요. 많이 하세요. 진짜 힘들 때까지 하세요. 막 초대하지 마세요. 개통만 하세요 계속. 이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300개에서 500개쯤 개통하면 저한테 와요. 스폰서님 개통하기가 싫어요. 파트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노동 수입의 극한에 가면 권리 수입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NRC에서는 우리는
매출 장려금이나 명목으로 한 번에 받지만 그 매출 장려금 안에는 내가 개통해서 나온 장려금이 있고 파트너분들의 매출로 나온 장려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돈은 파트너 사임이 일으킨 매출로 버는 돈이에요. 그건 권리 수입이고 내가 개통해서 한 거는 노동 수입이죠. 이 노동 수입을 복제해야 권리 수입이 나와요. 근데 내가 개통을 안 해. 몰라 이러고 있어. 그럼 파트너가 와서 못 해주죠. 그러니까 개통을 못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아, 개통이 어려워요. 그럼 뭐 상품을 하시든 뭐든 좋은데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NRC는 잘 파는 조직으로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 상황들이 이미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권 네트워크들이 다 바뀌었어요. 셀링 조직으로. 개인당 소비자 양이 많은 조직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아메이는 뭐 10년 전부터 그랬고 개인당 소비자 80에서 100명씩 갖고 있는데요. 몰라요? 치약칫솔 세제 퐁퐁으로 80명이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저는 아메이 어떤 사업자 얘기를 듣고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게 샴푸를 팔기 위해서 내 소비자의 모발기를 측정하고 하루에 얼마씩 쓴지를 측정하고 그 샴푸가 한 10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전화를 하는 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재구매가 된대요. 안 그러면 편의점 가서 사니까. 그런 소비자 80명, 100명을 만들면 한 달에 한 7, 80 벌어요. 그걸 6라인을 복제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 존경한다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랜이 10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의사, 변호사,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10년 후에 노후 설계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회사잖아요 지금. 그렇게 치면 와, 우리 사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NRC도 이제부터 플랜을 바꿔봅시다. 골드 가려면 개통 100개,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6라인. 그리고 바꾸자고요. 대박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6라인 하고요. 그 다음 파트너들이 6라인 하면 6명, 36명, 216명, 12,000명 이렇게 가요. 대박. 4단계만 내려가도 2,000명이 넘어요. 대박이죠? 이게 막 10개까지 갈 필요가 없어. 6라인씩 가니까. 기가 막히죠. 다 100개씩 개통하고. 끝났네. 이렇게 플랜이 바뀌면 어떠시겠어요? 회장님 이제 바꾼대. 플랜을 예를 들어. 전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돈을 못 벌고 쉽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사업이 어려워야 돈을 벌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사업이 쉬워지면 나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라인에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쉬워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말 이해 가세요? 뭐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겪어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개통하기가 무지막지하게 쉬워졌어요. 근데 앞으로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개통 30개에서 100개 해보셔서 경험을 쌓고 매달 2, 30개씩 개통된 사람들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그만둬도 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단말기 다 되고 유심 막 집으로 보내주고 온라인 개통되고 그룹마다 막 노하우 있으니까 개통하기 역사상 제일 쉬운 시기. 인데 NRC에서 돈 못 번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정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쉬워졌는데 아니요? 에이, 강사님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쉬운 걸 느끼죠. 제가 지금 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빨리 베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전입니다. 내가 먼저 한 사업자의 능력치, 노력을, 경험치를 배워서 내 걸로 만들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의 파트너분들한테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첩되기 때문에 NRC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파트너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비전이 없다니까요. 노하우를 정리 전달해서 다시 드려야죠. 그럼 더 쉽게 할 거고 더 쉽게 할 거니까. 여러분 한 명의 파트너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이 먼저 해보고 경험치를 쌓아서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의 일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빨리 성공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난 힘들게 했으니까 내 파트너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돼. 이게 의지 같은 군대 문화잖아요.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봐라. 이건 진짜 심보가 고약한 거예요. 그렇죠? 난 힘들었지만 내 파트너는 조금이라도 편해하죠. 그러려면 빨리 노하우를 쌓고 정리해서 더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일이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봄. 제가 굳이 블로그를 안 해도 파트너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물론 저도 욕심 있으니까 이번 년에 200개를 더 개통할 거예요. 그게 제 개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200개 개통한 거를 제 어머니 코드에 달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일을 그만하셔도 노후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제가 지금 NRC에서 하려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 내년 되면 어머니 코드로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다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어머니가 안 믿으세요. 근데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 원천징수가 찍혀서 나오잖아요. 보시더니 믿더라고. 지난번에 만나는데 엄마는 아들만 믿을게. 아니 아빠는 연금도 있고 엄마는 여태까지 뭐 했나 몰라 막 이런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믿어.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합니다. 뭐 열심히는 안 하지만 했어요. 열심히 했고 50일 동안 60개 포스팅을 했더니 막 늘어서 개통이 막 돼서 뭐 이렇게 개통이 돼요. 해보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블로그를 한 2년 안 했거든요. 제 옛날 블로그 찾아보시면 하루 방문자 지금 한 5명 들어오나? 옛날에 쓴 블로그, 2014년부터 쓴 블로그. 근데 재밌는 건 5명 들어오는데 그중에 3명이 개통 고객이에요. 그 블로그 하루에 5명 들어오는데 들어온 5명 중에 3명이 연락을 한다고요. 이러면 되는 것 같아.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올 필요가 없어. 사실은 들어오면 좋죠. 들어오면 좋은데 해보니까 된다고요. 그럼 저는 누군가 들어왔을 때 제가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존 사업자분들은 빨리 이걸 만드셔야 돼요. 빨리.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를 준 분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돈이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돈이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비전 아니에요? 네. 지금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그냥 대충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200만 원이 매달 나오려면요, 여러분 한 4억 정도 부동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 떼기 전에 한 달에 한 200 나올까 말까 해요. 아니면 1년에 5%씩 배당금 주는 주식 한 4억 8천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배당소득세 15.4% 떼니까. 아니면 6급 공무원은 30년 동안 하시면 연금을 20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나오는 200만 원이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다니까요? 그럼 NRC에서 200만 원 일 안 하고 나오려면 제가 러프하게 볼게요. 혼자, 파트너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여기 333대, 이게 333대 개통을 하면 매달 200만 원 나와요. 파트너 한 명도 없을 때. 근데 누가 666대나 개통해갖고 200만 원씩 벌겠어 하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어. 스폰서도 없어. 혼자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본인 다 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스폰서가 있다면 도와주겠지. 근데 혼자 다 해도 돼요. 666대 개통하면 4억짜리 부동산 갖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200만 원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나눠볼게요. 4억 원을 666으로 나누면 한 대당 6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이라고 계산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개통하시는 한 대는 6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666대를 개통하면 4억 원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당 60만 원짜리라고요, 개통이. 이해 가시나? 뭔 얘기인지? 그렇죠? 커요, 엄청 커요. 여러분 밖에서 4억짜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여기서 600대를 개통하는 게 쉬울까요? 개통이 더 어려워 보이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인이 나가고 있으면 200대만 있어도 월 200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200대 개통하는 게 쉬워요? 4억짜리 부동산 사는 게 쉬워요? 200대가 낫다니까. 여러분이 200만 원을 매달 일 하나도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팀에 수단방박 가리지 않고 한 700개 넉넉하게 진짜 러프하게 봤을 때 700개 정도 개통되면 이 정도 돈은 무조건 나와요. 사실 그 이상 나와요. 그리고 이거 혼자 개통하든 파트너를 만들어서 10명이서 70대씩 개통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일 안 하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산하에 2,400개 정도의 개통이 개통돼 있으면 골고루 이 정도의 돈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다 개통하셔도 되고요. 10명에서 240대씩 개통하셔도 되고요. 뭐 그런 거예요. 전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매달 일 안 하고 5,000대 개통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쪽 라인은 5,000대 개통하고 돈이 안 나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몇 년 뒤에 NRC 역사 강의를 또 누가 하겠죠? 저는 아니길 바라고. 그때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와, 지금 N스마트에서 클릭 2번 하면 개통되는데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런 강의를 할 거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100회선을 하면 그 박수를 받았대요. 지금 기본적으로 1,000대씩 하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사실 그때 되면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강의 안 해요. 신규 사업자 모집 안 할 거예요. 신규 사업자 늘어나는 게 중단될 겁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를 가겠죠. 네트워크의 마지막 비전은 해외 진출인데 해외 진출이 되면 일본 라인 나가면 배진사님이 뭐 다 하실 것 같고 영어 쪽 가면은 뭐 영어 잘하는 인피니티가 잘 할 거고 한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저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게요. 일단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하겠죠. 중요한 건 아무리 이걸 알아도요 행동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이거 다 듣고 와 기가 막힙니다 하고 점을 나가서 갖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스폰서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 좀 쉴게요. 뭐 이러고 있으면 뭐 이건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